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재욱 고수. 우선 메모 안에 들어간 말이 뭐죠? 통증을 계속 참으면 치매가 생긴다. 치매. 그래? 오, 그렇습니까? 만성 요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뇌에 이제 용적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정상인보다 한 5%에서 11%까지 감소돼 있었는데 이 11%라는 거는 정상적인 노화로 따지면 한 20년 정도 더 노화가 되는 거예요. 20년이요? 예, 그리고 통증이 지속된 기간에 따라서 1년에 뇌 용적이 한 1.3 세제곱센티미터 정도가 계속 줄어들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지속되면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것이 촉진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해마 쪽에 뇌가 감소하게 되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줄어들어가지고 치매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한 교수님. 허리 통증 계속 두면 만성화가 돼서 아주 안 좋죠. 허리 통증은 특히 대장암이나 또 자궁경부암, 또 심한 변비라든지 과민성 대장염이 있을 때 요통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럴 때 그 원인을 잘 아셔야 돼요. 요통에 대한 그 원인은 엄청나게 많아요. 예. 실제 그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통증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그 치료가 딱 되고 나면 통증을 느끼게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주제랑도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유재욱 교수님, 허리 통증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이곳에서 좀 보여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누가 한 분이 나오셔야겠죠? 지상렬 씨 잠깐 나와서 도움 주시겠어요? 또 제가 또 요 황금 알의 호남바 아닙니까? 또 나가야죠. 예. 허리 통증 중에 제일 흔한 것이 허리가 삐었다 또는 허리가 삐끗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굉장히 누구나 경험하고 통증이 굉장히 심한 거에 비해서 엑스레이나 MRI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누워 있다가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골반 관절을 주목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척추 정중앙선의 뒤쪽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조금 허리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은 뼈가 이렇게 만져집니다. 가운데서 양옆으로 한 5cm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양옆으로 만져지는데 이게 천장관절이고 골반을 이루는 관절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왼쪽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다 할 때 집에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블록을 이용하는 건데요. 별건 아니고 이제 웨지 쉐입으로 생긴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골반이 비틀어진 거를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블럭이라는 건 그렇게 물렁물렁한 스펀지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실 특별한 재질은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스티로폼 같은 걸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도 되고 정 없으면 집에서 이제 수건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한 이 정도 두께로 해서 받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왼쪽에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직각으로 대고 맞은편은 대퇴골에서 45도 각도로 이 각도로 이렇게 대고 좀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으면 이 틀어진 골반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이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겠죠? 한 번에 완전히 되진 않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하면 좋은데 한 10분씩? 이게 한 10분 정도. 근데 너무 오랫동안 하거나 이제 하다가 이제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골반이 이제 반대로 또 돌아가가지고 통증이 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시원한데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요? 예, 시원한데요? 예. 계속 그렇게 계실래요? 예. 엔딩 할까요? 엔딩 할까요? 예. 주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통증 때문에 실제로 좀 많이 괴로움을 겪었던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대학교 3학년 때 한번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장폐색증인가요? 그러니까 한 석 달을 막걸리만 먹고 살았더니 이게 탈이 난 거죠. 대학교 다닐 때. 근데 도저히 이게 낫질 않으니까 빨리 자자. 나는 이제 자면 좀 낫겠지라고 했는데 침대에 있다가 결국은 바닥에서 구르기 시작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아서 쥐어뜯다가 안 되니까 기어서 복도로 옆방에 가서 아이들을 깨운 거예요. 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119 구급차로? 결국은 119를 불러가지고 가까운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 가서 저는 이제 병원에 도착했으니까 산 줄 알고 뭐라도 해줄 줄 알았죠.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응급실에 계신 의사분이 저는 이제 진통제를 빨리 놔줬으면 하는 걸 바랬는데 그걸 안 놔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증상인지 확인할 때까지 진통제가 먼저 들어가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병원 와서는 더 죽겠는 거예요.
저는 그때 경험 이후로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진짜 아픈 게 뭐냐, 귀병 혹시 알아보세요? 귀병?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귀에 웨이도염만은 정말 죽겠더라고요. 뭐. 지금 귀 아픔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인턴 때 이제 응급실 당직을 쓰는데 군인이 엉엉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얘는 막 말을 못하고 막 이러고 있고 옆에 친구 하는 얘기가 귀에 뭐가 들어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경을 보고 이렇게 라이트를 비춰서 봤더니 안에 정말 큰 나방 같은 덩어리가 애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돌아서 나오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계속 파닥파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리도케인이라는 그거하고 이제 식염수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를 마취시켜서 꺼내야 되는데 얘가 워낙 커가지고 정말 많은 양의 마취제를 뿌리고 얘를 익사시키려고 뭐 식염수를 계속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전문의 선생님 나와서 뭐 특별히 별건 없고 저 하던 거 비슷한 거 계속 하셔가지고 이제 뽑아내긴 했는데 거의 1시간 정도를 안에서 애가 난리를 치니까 거의 사람이 미치더라고요. 강 교수님 이제 학문 전공이시니까 그 학문에도 뭐 통증. 네, 학문의 통증도 있는데 우리가 고통이라 하면은 우리가 꼭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가려움도 고통이에요. 가려운 거. 그렇지. 가려운 거 뭐 해소 안 되면. 이 가려운 거 특히 이제 항문이 가려운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럴 때는 아무 데서나 지하철이나 가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려우면은 사람이 긁잖아요. 아프게 막 긁어요. 그럼 통증이 그 가려움을 대신하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맨날 책 읽으라고 시켜놓고 교탁 모서리 계속 이렇게 엉덩이를 치질이 있으셨었나 봐요. 계속 이렇게. 저 아는 형님은 이 치질 수술하시고 나서 첫 변 집에서 보러 가셨다가 집이 되게 좁거든요. 화장실 조그만데 그 앞에 라지에타 있잖아요. 뭘 잡아야 되더라고요. 공중부양하면서 라지에타를 뽑으셨더라고요. 그걸 뽑아야 돼. 진짜로? 네,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옛날 군대에서 군의관들이 치질 수술 하잖아요. 그 정말 무지막지했죠, 한 30년 전에. 최근에 나이 많으신 환자분이 오셨는데 자기 군대에서 치질 수술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100m 앞에 사람이 와도 아프더래요. 진동 때문에. 점점 드시게. 그래도 또 통증 중에 뭐니 해도 제일 대표적인 국민 통증하면 복통이죠. 사촌이 뭐 땅 사도 배 아프고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데 시집가도 배 아프고 친구의 아들이 내 아들보다 공부를 잘해도 배 아프고 친구 남편이 내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오면 정말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른다고 하는데. 만성 통증이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위나 배 같은 복통이 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에 소화제를 먹어요. 그러니까 위장관 운동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물론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소화제를 먹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소화제를 자주 먹고 남용을 하게 되면 내 몸이 스스로 소화액을 낼 이유가 없어요. 바깥에서 계속 들어와 주니까. 그래서 수시로 소화제를 드시는 건 좋지 않고 이런 기능성 위장장애가 있을 때는 위장관 운동을 개선시키는 약을 쓰는 게 치료입니다. 최창호 교수님. 아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죠. 근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질투심이잖아요. 질투를 느끼는 뇌 부위와 신체 고통, 통증을 느끼는 뇌 부위가 같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결국은 사촌이 땅을 사고서 밥을 안 사고 좀 안 나눠주는 애들은 만날 필요가 없어요. 정리하는 게 내 통증을 위해서도 좋아. 전문기가 또 하나 있는데 통증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통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흉통, 가슴 통증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심장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복통보다 가슴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 미국은 사촌이 배를 사면 가슴이 아프죠. 서재열 교수님. 체한다는 얘기는 일단 위 움직임이 좀 적다는 얘기죠. 잘 안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진짜 잘 취해요. 그러니까 그걸 트레이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식을 아주 소량을 먹여서 위도 근육이기 때문에 좀 긴장을 시키고 2시간 뒤에 다시 소량이 나오면 계속 긴장이 되면서 위가 늘어났던 게 좀 탄력을 받는데 우리는 한 번 먹을 때 왕창 먹어서 위를 완전히 늘어뜨리거든요. 그다음에 소식도 없고 안 들어오잖아요. 불규칙하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소량을 여러 번 먹는 거를 단기간 좀 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술이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 점막이 얇아져요. 그럼 얇으면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되거든요. 흡수가 안 되면 신경 장애도 생길 수 있고 알츠하이머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를 보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은 이제 과식, 그다음에 뭐 야식,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 많이 먹다 보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생겨요. 많은 분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뭐 목부터 해가지고 잘못하면 가슴 통증이 심한 분들이 계시는데 약방의 감초라고 해가지고 감초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어요. 궤양성 질환이 있는 동물한테 감초 끓인 물을 한 달간 먹였는데 궤양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감초가 혈압을 좀 높이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 높으신 분들은 주의하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중년이 되면 남녀 가릴 것 없이 뭐 아픈데 하나둘씩 점점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중년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어깨가 아프면 50견이다. 아, 이거 50견 아닌가? 이러잖아요. 팔이 아프지 않나요? 50견은? 50견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50견 하실 때 이 팔을 여기까지도 못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어깨가 항상 뭉쳐 있는 편인데 지금 범수 형님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되거든요. 네. 50견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의 그 정확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신 유재욱 교수께서. 어깨가 아프다고 다 50견은 당연히 아닙니다. 네. 아니고, 그러니까 50견은 팔을 이렇게 올려보면 팔을 올리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디서 딱 걸려요. 걸려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팔을 이제 귀에 붙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귀를 팔에 붙이죠. 이렇게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붙는 거네요. 충돌 증후군은 이렇게 올라가면 똑같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올려보면 그 각도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 안 아프고 끝까지 올라가요. 오히려? 네네. 오히려 올라가고. 내려올 때 또 그 각도에서 또 아픕니다. 그 각도에서. 네, 그래서 그것이 딱 걸리느냐, 그 각도에서만 문제냐, 이걸 가지고 50견이냐, 아니 관절 문제냐, 관절 바깥의 문제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프다 말다 이게 맞나요? 제가 그런데. 그러니까 50견은 그 아프는 기간이 있고요. 그거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는데 책상 위에 놓고 이제 일하다 보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그냥 견디고 며칠 뭐 보름 열흘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또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아마 어깨 관절의 문제가 아니고 목 문제 때문에 이 어깨 쪽지, 상부 승모근이 아프신 거 같습니다. 아하. 예. 다른 거구나. 예. 자,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 턱관절 때문이다. 두통은 턱관절 때문이다? 돈 걱정 때문이죠. 무슨 턱관절 때문만 오겠어요. 제가 뒤꿈치를 땅에다 대면은 여기가 아파가지고. 그래요? 여기가 막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아파가지고. 그 머리까지 아프세요? 예. 그래가지고 뒤꿈치를 땅에다 이렇게 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걸을 때 네, 그렇게 하면 또 까치발로 오셔야 되나? 네, 그렇게 하면 더라고요. 자, 이 두통의 그 원인에 대해서 뭐 턱관절 때문인가 뭐 등등에 대해서 한번 쭉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두통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긴장성 두통하고 혈관성 두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혈관성 두통은 우리가 이제 편두통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긴장성 두통인데 긴장성은 주로 이제 머리를 싸고 있는 근육이나 근막이 긴장해서 생기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긴장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턱관절입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이제 상부경추, 목 뒤쪽의 뼈하고 후두부 쪽을 굉장히 긴장시키고 그것이 이렇게 쫙 타고 올라가면서 두통을 같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유재욱 교수님 궁금한 게 턱을 그럼 이렇게 풀어주면 좋아지나요, 두통은요? 우리가 이제 손가락 갖고 턱관절을 만져보면 턱관절은 이제 귓구멍 한 1cm 앞에 정도 있거든요. 예, 딱 이렇게 갈라지는 게 느껴져요. 예, 이렇게 입을 왔다 갔다 해보면 이렇게 덜컥덜컥하게 만져집니다. 그 바로 밑에 만져보면 이제 그 턱관절 씹을 때 쓰는 교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약간 딱딱한 쪽 있는데?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물어보면 볼록볼록하죠. 네, 볼록볼록. 네네. 고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이제 이 턱관절이 긴장이 풀어지고 두통도 완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경재 교수님 뭐 또 한의사로서는 두통을 좀 경감시키는 다른 건 있죠. 없나요? 귀를 보면 귓볼 가운데가 눈이에요. 그리고 귓볼 요 위가 바로 머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왼쪽 머리가 아프면 왼쪽 귓볼 위로 눌러보세요. 도톰한데. 거기가 부어 있어요. 그 누르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양쪽 다 해보세요. 귓볼의 위쪽에 도톰한 데를 이렇게 만져보셔서 아픈 쪽이 내가 아픈 쪽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안 아픈 거는 괜찮은 그거는 거죠? 머리를 안 쓴 거죠. 머리를 안 쓴 거죠. 머리를 안 쓴 거죠. 방송하면서 머리를 안 두통이 전혀 썼네. 없는 거죠.
이걸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 이거 하실 때 약간 열이 나게끔 해보세요. 귓불이 약간 열이 나게끔 하면 안면에 이 화색이 돌아요. 아니, 조금만 만졌는데도 약간 뜨끈뜨끈한 느낌이 있는데 열이 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귀가 부드러우면 건강하고 귀가 딱딱하면 병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유재욱 교수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통증은 그 몸에 문제가 생겼으니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몸이 이야기하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재욱 교수의 비법까지 잘 들어봤습니다.